자, 이번 시간은 228페이지 42절 공유지의 비극. 저는 사회시험에서 100% 나오지 않겠나. 공유지의 비극. 트레저 오브 더 커먼스. 공유지에 먹었다. 비극. 비극이니까 이건 실패겠네.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서로 죽는다 이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공멸한다 이거야. 같이 죽어. 공멸해서 제로섬 게임. 뭐라고 한다? 제로섬 게임 그럽니다. 같이 죽자 이거야. 공유지의 비극이 뭘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그려볼게. 자, 목장, 목초지가 있어요. 목장이 있다. 목장이 있어요. 목장에서 목초지에서 양을 방목한다. 양을 키우겠다가 양. 근데 이 목초지에서 최적의 규모는 양을 9,999마리를 키우는 게 최적의 규모야. 양이 플러스 한 마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유지에서 뭐가 온다? 비극이 온다는 거야. 비극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공유작가 뭘 말하지? 공유제를 말하는 거야. 공유제 비극이 온다. 한 마리가 더 늘어나게 되면 뭐가 온다? 비극이 온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임자 없는 땅이야.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야. 갑돌이도 이기적이고 을순이도 이기적이지.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란 말이야. 갑은 개인을 말하면 을은 반대로 개인 반대가 뭐지? 사회를 말하는 거야. 사회. 둘 다 이기적인 인간이란 말이야. 다 이기적이야. 그럼 봅시다. 첫 번째 A는 뭐냐? 갑돌이가 양을 4,000마리 키우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을도 좋다. 4,000마리 키우겠다. 합쳐봐. 8,000마리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도달을 못했다. 이때는 서로 얘도 신의를 지키고 얘도 신의를 지켰다 이거야. 서로 신뢰했다. 신뢰. 둘 다 신뢰를 한 거야. 그냥 비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B. 갑돌이가 생각합니다. 야, 어차피 1999마리를 더 키울 수 있는데 내가 한 마리 더 키운다고 별 문제 있겠어?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래서 갑돌이가 양을 5,990마리로 했다. 5,990마리 늘린 거야. 딱 늘렸다. 그랬더니 을은 4,000마리야. 아직도 9마리가 더 남았어. 그러지? 또 9마리가 더 남았다 봐. 9마리가 남았다 거야. 그러면 야, 을은 뭐라고 생각해? 너만 양을 늘리냐? 너만 양을 늘려? 나도 늘려야지. C. 얘라 모르겠다. 얘도 9,000마리 늘려버려. 9,000마리 늘린 거야. 이 순간 뭐가 오는 거지? 비극이 온다는 거야. 비극이. 그래서 개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보다 공멸을 가져온다. 그게 바로 공유제 비극을 말한 거죠. 자, 한번 해보죠.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게랏 하딘, 중요하다. 거기다 동그라미. 게랏 하딘이야. 중요한 학자죠. 게랏 하딘. 중요합니다. 하딘이 연구했다. 두 번째, 공유제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어장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 있는 것을 뜻하며 밑줄 시장 실패 요인이다. 그리고 3. 공유제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그래서 비배제성이 3번 괄호열고 뭐다? 비배제성. 그리고 4.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개인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단 말이야.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제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괄호열고 적어봐. 이건 뭐다? 경합성 뭐가 된다? 경합성을 띈다. 경합성. 그리고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괄호 열고 경합성. 그리고 6.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현상과 관련되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보트에 10명이 타야 되는데 20명이 타게 되면 다 가라앉아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개인에 있어 최선에 대하니 사회 전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를 설명했다. 공익과 사익 간의 뭐다? 대립. 그리고 8.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 경합성의 성격으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거야. 다수에게 분산될 때 발생하게 되며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 부정적보다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미친 거야. 부정적 외부 효과. 예를 들면 기업 공장이 비 오는 날을 틈타서 폐수를 몰래 버리는 거야. 이게 사회한테 피해를 줬잖아. 부정적 외부 효과.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공짜로 특강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익 받잖아.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공해세를 부과하자 이거야.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식었을 때보다 공해세를 부과하자. 규제를 하자 이 말이죠. 공해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럼 공유지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냐. 고전적 시각에서는 임자 없는 소유물이 불분명하잖아. 소유권을 명확히 만들어주자. 그래서 공유제를 사유화시켜주라. 이제 경제학자를 따서 코구주 정리 그래. 보다 코구주 정리.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내 거라면 내가 그리고 고갈될 때까지 이용하지 않겠지. 또 이제 현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용을 규제합니다. 규제를 해라. 마지막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자발적인 합의, 사회적 자본인보다 신뢰. 가바고리 신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비극은 방지하지 않겠냐. 세 가지로 구분했죠. 관리과학. 중요하죠. 관리과학.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능률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정부가 저수지나 댐을 건설할 때 경제학적 기법,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능률적이다. 그런 분야를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과학, 일명 계량행정학, 그래. 양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해서 계량행정학 이렇게 말하죠. 계량행정학. 양적이다 이거야.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런 신문을 보면 이런 발표가 많이 날 거야. 정부가 경인 아라뱃길을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뭐 1조가 들고 거기서 얻어지는 편익이 10조가 나온다. 이걸 수학적인 공식, 경제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을 본다. 이거 갖다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그래.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관리과학.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뭐가 나온다? 비용 편익 분석이. 정리해보죠. 관리과학 개념 및 발달 배경. 1. 조직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과학적인 원리나 기법을 이용하려는 일종의 접근 방법으로, 예를 들면 선형 계획, 라인업 플레이닝, 선형 계획, 뭐 게임이로 나가, 오퍼레이션 리서치, OR, 운영 연구, SA, 체제 분석, 시스템 어널리시스, 체제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번 다른 말로 기계적 관리제 이론, 옵티마에서 최적화 이론, 최적화 기법이라 말을 하죠. 3번, 4번 묶어봐. 교통정책이나 저수지 후보지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양적 기법은 관리과학에 속하죠. 합리모형. 질적 기법은 관리과학이 아니다. 뭐다? 비관리과학에 속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후보지에 저수지를 건설한 게 능률적일까? 이때 경제학적 기법,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더니 A 후보지가 가장 능률적이더라. 그게 바로 관리과학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저수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도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관계도 참여시켜서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만드는 거야. 비관리과학이야. 양이다 질이다 7 이렇게. 그리고 특성을 봤더니 첫째 과학적 본보를 강조한다. 둘째 상황이 확실하다고 가정해. 폐쇄 체제 그 가정하에서 최적화를 추구하죠. 최적화 알고 죽었다 알고리즘을 추구한다. 알고리즘. 또 연역적 미시적 기법이죠. 규범적 이상적 모양. 그리고 사회 심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다. 관리과학의 종류가 많은데요. OR, SA 하나 뭐가 있다? PA. 우리말로 번역해보죠. Operational Research 운영조사. 시스템 어널리시스 체제 분석. 폴리시 어널리시스 정책 분석.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보죠. 간단하게. 저수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느 후보지다가 저수지를 건설해야 능률적일까요? 했더니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 우리 행정학은 너무 단순한 학문이에요. 항상 양 아니면 질밖에 없어. 양과 질. 가운데 게 되면 양 플러스 뭐가 들어가지? 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수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양적인 기법을 위주로 한다. 그런 관리가 읽어보자. 뭐지? OR. 그래. Operational Research OR. 자, 질적인 기법을 많이 쓴다. 읽어보자. PA. 뭐지? 정책 분석. 그래. 정책 분석. 가운데 낀 놈이 뭐냐? 양도하고 지도한다. 읽어보자. 뭐가 되는지? 체제 분석 뭐다? 체제 분석이 말해.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OR과 SA를 비교하면 OR이 양적인 분석을 위주로 한다면 SA는 양과 질을 다한다. yes, 참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봐. SA하고 PA를 비교하면 SA가 이렇게 가는 거야. OR로 가고 PA가 어디로 간다? SA로 가는 거야. 그래서 SA가 양적 기법을 위주로 한다면 PA는 양과 질을 다하는데 특히 뭘 강조한다? 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5월 1번, 2번만 묶어봐. 양적 분석 2주. 반대 양적 분석 2주로 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자, SA 봐봐. SA 1번, 2번 묶어볼까? 양질을 고려해. 특히 양적 분석. 고려해도 계량화 통계 가능. 자, PA 봐봐. 양질 모두 고려. 특히 보다 질적 분석. 고로 계량화 통계가 곤란하다 이거야. 곤란하다. 고로 SA 3번 문제지향적. 고로 4 전략적 부분적 최적화. 고로 주로 경제학 계량적 응용학. 6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 능률성이죠. 7 경제적 얼미성. 분석 기법 두 가지. 비용 편입 분석 하나 뭐 있다? 비용 효과 분석. PA를 봅니다. 3번 사실을 개입시키면서 가치나 규모도 다른다. 고로 4 비용 효과의 사회적 배분 고른다. 고로 5 대안의 평가 기준은 정치적 합리성이야. 즉 권력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PA는 관리과학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거야. 얘는 100% 관리과학이 아니야. 또 100% 비관리과학도 아니야.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 이거야. 비용 무슨 분석이 있다? 편입 분석.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올해 시험이 또 났죠? 비용 편입 분석하고 뭐가 있다? 비용 효과 분석. benefit and cost. effective and cost. 이것도 재밌는데 여러분 처음 봅시다. 우리가 저수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느 후보지를 선택해야만이 능률적인가를 알아보는 분석 기법 중에 뭐가 있었다? 체제 분석. 그리고 체제 분석의 기법이 크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cost and benefit. 우리말로 비용 대비 편익 뭐다? 비용 편익 분석. cost and benefit. 정확히 말하면 편익 비용비. 정확히 해주잖아. 편익 비용비인데 cost and benefit. 비용 편익 분석.
그다음에 cost and effectiveness,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읍시다. 우리 서서히. 신문 보면 봐봐. 신문을 보면 이런 게 나온다. 정부가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스키장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조가 된다.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1조가 들어간다. 1조가 들어간다. 그리고 스키장이 완공됐을 때 입장료 수입을 다 계산해 봤더니 2조가 나온다. 2조. 그럼 비용은 1조, 편익은 얼마다? 2조. 그러면 스키장을 건설한 것은 적자다, 흑자다? 흑자가 되죠. 얼마 이익 받지? 1조 이익을 본 거야. 그래서 비용하고 편익까지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즉 계량화시킬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죠? 이제 두 번째는 강원도 평창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스키장 짓는 건설비용이 1조야. 건설비용 1조인데 스키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환경오염을 파괴시킬 수 있지. 이건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잖아. 이건 편익이 아니라 비용 뭐가 되지? 효과. 그건 비용 뭐가 된다? 효과야. 일자리를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환경오염을 시켰다 이거야. 이건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해됐죠? 여기까지. 또 하나 또 예를 들게요. 정부가 A 후보지에 저수지를 건설해.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 비용이 1조가 들었어. 완공되고 났더니 쌀이 풍년이 들어서 쌀을 팔았더니 2조가 나왔어. 비용 편익까지는 계산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저수지를 건설할 비용이 1조가 들었어. 근데 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농업용수에 사용할 수 있다.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수몰 지역이 생김으로써 환경을 파괴할 수 있지. 이런 효과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케이? 어렵다 이거야. 정리해보죠. 비용 편익에서 1. 공공사업 선택에 있어서 그렇지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게 한 기법. 그 다음 밑줄. 경제적 타당성 세 자로 줄이면 능률성이야. 능률성. 두 번째. 그렇죠. 계량화 통계가 가능하다. 1차적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해 돼. 계산할 수 있대. 세 번째. 3번, 4번 묶어봐. 정부가 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야. 그리고 오래 걸려. 장기 사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3.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을 수반하죠. 그리고 4. 공공사업에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분야도 있어. 5번에다 별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업할 때 1차적 기준이 바로 뭐다? 순 현재 가치 별표. 1차적 기준은 순 현재 가치다. 그리고 6.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 채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보자. A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스키장을 건설하는 게 편익이 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다 반대해버리면 사업을 한다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거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7. 사업 촉진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를 모두 평가하죠. 단 금전적 비용은 제하고요. 그리고 6번.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상호 비교 분석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8번.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상호 비교 분석을 이용한다. 근데 여러분 봐. 비용 효과 봐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6번만 별표해봐. 얘는 이제 다양한 사업이야. 동종 사업이야. 동종 간의 사업비가 용이하다. 그것만 좀 구분하면 되겠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더라고요. 9번째. 개인 간의 효용이 우리는 만족이야.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기는 곤란해. 개개인의 만족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 저수지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만든 거야. 또 개인마다 주관적 요인이 개입하는 거야. 그리고 10. 미래 가치가 아닌 지금 뭐다? 현재 가치로 표시하죠. 그리고 11. 비용 편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하죠. 그럼 비용 대비 효과 봅니다. 효과성이니까 1번.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를 세자로 뭐라고? 효과시. 그리고 두 번째, 2번, 3번 묶어주세요. 비용은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효과는 계량화 곤란해. 왜 그럴까? 3. 노동력과 같은 용역, 서비스 또는 물건에 대한 표시하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환경을 파괴했다. 수몰지역이 생겼다. 계산할 수 없잖아. 그리고 4. 목표와 수단 간의 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이 기준이죠. 그리고 5번 효과니까 주로 공공재 분야에서 용이하죠. 6번만 별 뺐죠. 동종 간의 사업비가 용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우리가 이종 격투기, 프라이드 있잖아. 이종 격투기. 추성훈이냐? 이종 격투기가? K1? 이종 사업이 있고, 동종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야? 이걸 말해줘.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어요. 잘 보세요. A 사업은 말이야. 기업. 정부가 비용을 10조를 투입해서 제주도에 신공항을 건설했어. 10조를 투입해서 제주 신공항을 건설했더니 여기서 드는 효과가 시간당 그냥 이게 시간당 한 20km일까? 시간당 30km 착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착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생각해요. 니은 봐. 니은은 정부가 10조를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더니 효과가 1시간에 시속 10km가 빨라졌어. 그러면 신공항하고 고속도로 건설 어느 게 효과가 큰 거지? 어느 게 효과가 크다?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자, 봐. B는 말이야. 기업. 잘 보자. 정부가 10조를 투자해서 고속도로, 신공항 보자. 신공항을 건설했더니 효과가 말이야. 1시간에 30km 속도가 빨라졌다 이거야. 니은은 말이야. 정부가 10조를 투자해서 제주 신공항을 만들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용 유발 효과. 일자리를 갖다가 3만 개 창출했어. 그러면 이 B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 비교가 안 된다. 읽어봐. 무슨 사업이다? 이종사업. A는 비교가 되잖아. 무슨 사업이다? 동종사업.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은 이종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고 어디만 적용할 수 있다? 동종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종 격투기가 뭐냐면 강호동이는 씨름선수잖아. 강호동이하고 추성훈 유도선수잖아. 이게 바로 뭐다? 이종 격투기야. 오케이? 그런데 강호동하고 이만기고 둘이 싸움을 붙여. 강호동, 이만기 공동 씨름선수잖아. 그럼 뭐가 된다? 동종 격투기가 되겠지. 그 다음 비용효과 분석에서 7번. 고정비용이나 고정효과의 문제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8. 외부효과 무형적인 것 분석이 용이하죠. 고용 유발효과, 환경파괴, 무형적인 것. 그리고 기준으로는 최소 비용 기준, 최대 효과 기준, 한계 효과성 기준, 비용 효과성 기준이 있다. 자, 진검승부합니다. 230페이지 비용 편입 분석. 이게 중요하죠? 예제.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경제적 타당성, 즉 농률성을 분석하자. 둘째, 어느 후보지에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합니까? 그리고 3. 저수지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잘 보세요. 후보지가 A, B, C, D 네 군데 있어. 아주 쉽다. A 후보지에 건설했다. 비용이 10, 편익이 20. 비용보다 편익이 크잖아. 이게 흑자야. 순현자치는 10이 돼. 순현자치란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편익 비용비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편익을 나누죠. 10분의 20 얼마지? 2. 그리고 A 오브지는 흑자야. B 오브지 들어가보자. 20 넣어서 50 먹었어. 흑자네. 32.5 흑자죠. C 오브지 30에서 70 먹었어. 흑자. 순현재 40, 편익비용비 2.3. D 오브지는 40 넣어서 10 먹었어. 마이너스 30, 0.2 흑자야 적자? 적자.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D 오브지는 포기해야 돼. 포기를 하고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A, B, C 한 후보지를 선택해라. 아까 1차적 기준이 뭐였지?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가 큰 게 바로 뭐지? C. 정답은 뭐다? C가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B 후보지가 선택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1. 순현재 가치. 4. 편익비용비. 정답 뭐다? 편익비용비.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기법이 크게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번 봅시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때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매년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매년 나와 이게. 자, 저수지 후보지가 말이야. 후보지가 두 군데 있어. A도 있고 B도 있다가 비용이 10이 들었어. 이건 100이 들어간 거야. 편익이 20 나왔어. 이건 200 나온 거야. 그렇지? 어느 게 돈 많이 벌었어? B잖아. 200. 20원 200. 그리고 순위였지. 네트 프레젠트 밸류는 10. 이건 얼마 된다? 100. 순위였지는 규모를 나타내. 규모. 규모를 나타낸 게 순위였지. 그래서 사업에서 1차적 기준. 1차적 기준이 뭐가 된다? 순위현재 가치. 왜? 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봐.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는 2. 똑같이 2가 나오잖아. 2. 그래서 편익비용비는 규모가 아니라 비율을 말해. 비율.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비율. 그래서 정확성이 있는 것은 편익비용비가 아니라 뭐다? 순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 교수들, 대학 교수들 중에 일부 교수는 이 두 가지가 경합이 됩니다. 이달곤 교수 책을 보게 되면 1차적 기준을 편익비용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윤성식 교수, 이문영 교수, 이훈 교수, 박문욱 교수 책을 보게 되면 1차적 기준은 뭐가 된다? 순현재 가치랍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 대규모 사업이고 예산이 충분하게 많을 때 1차적 기준은 뭐다? 순현재 가치. 반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소규모 사업일 때 1차적 기준은 뭐가 된다? 편익비용비다. 근데 다수설은 뭐가 된다고? 순현재 가치.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율. 이거 A 사업은 할인율이 예를 들면 10%다. 10%가 할인됐고 B는 할인율이 몇 프로다? 20%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교환해 준다. 그게 뭐가 되는 거지? 할인율.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야. 수익률은 우리 말 마진이야.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A 사업은 수익률이 5%야. 5%고 B 사업은 수익률이 10%다. 그럼 뭐가 훌륭한 사업이 되는 거지? B가 훌륭한 사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으세요. 두 번째는 A 사업은 할인율이 10%고 수익률이 15%야. B 사업은 할인율이 똑같이 할인율이 10%다. 할인율이 10%인데 수익률이 20%다. 그럼 어느 게 훌륭한 사업이 되는 거지? B야. 그래서 할인율보다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사업이 된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기법은 몇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1차적 기준이 뭐가 된다? 순현재 가치. 중요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순현재 가치 뭐냐? 기억만 밑줄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제외한 개념. 니은 정부 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집중돼.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는 뭐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특성, 현재 가치 계산법이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건데 P는 1 플러스 I n분의 1이다. P는 당시의 비용 편익이고요. I는 할인율, N은 기간이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간단하게. 자, 2017년, 2015년, 2년이죠. 2017년에 100원. 100억이 단인 억이 아니 100억이 2015년 돈으로 계산하면 100억 이상이 된다, 이하가 된다, 이하가 되겠지.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래요. 아까 공식이죠. P는 1 플러스 I n분의 1. 이게 바로 현재 가치 계산법이다. 현재 가치 계산.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 봅시다. P 2011년 편익이 얼마다? 100. 100이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I. I가 할인율이야. 할인율을 갖다가 10% 해볼까? 10%. 10%면 소점은 무엇이 되는 거지? 0.1 되겠지. 0.1. N은 2년이잖아. 2년 때문에 N은 2년.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분의 1이 되겠다. 1. 그럼 계산해 보죠. 또 1 플러스 0.1이면 1.1인가? 1.1 곱하기 자성 1.1이면 1.1이 되는구나. 1.21분의 1분의 100이니까 100이 나오겠네. 100. 그리고 100을 1.2로 나눠보자. 120이라면 공 2개 붙이면 되겠네. 8? 8이면 8. 8이 16. 8에는 8, 968. 2, 3, 320. 한 2 정도 되겠네. 2. 그래서 2017년 100억을 2015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82억 좀 되겠지. 82억. 이 정도. 그리고 B. 사회적 할인율이 정해질 때 사용하면 밑줄.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는 그대안을 선택하다 이거야. 그럼 자 보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비용보다 뭐가 크다? 편익이 크다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럼 말을 바꾸면 또 봐. 편익 비용비가 1보다 커.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거와 똑같죠. 다 흑자니까. 근데 1차적 기준은 뭐가 된다? MPV다. 그리고 C.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 단위로 측정 가능할 때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D. 예산이 충분할 때 주로 사용하며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다. 이에다 별표해 주세요.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뭐다? 1차적 기준. 편익비용비. 기억. 비용의 현재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특성. A. 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됐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 때 이 대안은 선택 가능하죠. 그리고 B. 할인율이 정해져 있거나 알고 있어 사용한다. C에다 좀 한번 별표해 볼까요?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분모가 취하는가? 분모가 이제 비용이죠. 분자가 취하는가? 편익이죠. 편익값이 달라지면 그 가치가 달라지면 부의 예부가 나쁜 거, 환경요인 같은 거, 부의 예부가 나쁜 거, 부의 예부효과를 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 편익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값이 달라진다. 그런 기준이 바로 뭐다? 편익비용비다. 행정고시하고 국가직 9급 2번 나왔는데요. 한번 7번 봅시다. 자, A 후보지 보자. A 후보지에다가 저수지를 건설했다. 비용이 10, 편익이 20이 나왔어.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오염을 주관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5가 나왔어. 얼마 나왔다? 5. 이 5를 갖다가 분모에 넣었을 때, 분자에 넣었을 때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 봤더니 첫째는 순현재 가치 보자. 순현재 가치는 편익, 토탈,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일단 이 5원, 이 외부효가 5원을 갖다가 분자에 먼저 넣자. 분자에 먼저 넣자. 그냥
분모의 문제 넣을게. 그러면 편익이 얼마지? 20 마이너스 비용이 얼마다? 10 외부유가 얼마다? 5 비용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5가 되겠다 이거야. 이제 반대로 이 외부유가 5원을 분모에 넣어보자. 편익이 얼마다? 20 외부유가 5지. 편익하고 비용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빼기 비용이 얼마다? 5. 그것도 똑같이 얼마 나온 거지? 5가 된다. 그래서 수년제 가치는 변함이 없다 이거야. 자, 그런데 편익 비용비에다 넣어볼게. 편익 비용비에 넣으면 달라지겠지. 첫째, 이 외부 요가를 비용에 넣어볼게. 비용이 10. 외부가 5와 비용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지. 얼마 된다? 15. 편익은 얼마 되는 거지? 20. 15분의 20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 외부가를 분자에 넣어보자. 비용이 얼마지? 10. 편익은 20. 편익 마이너스 5. 10분의 얼마 된다? 15.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뭐 D까지 해볼까? 편익 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의 사업 대안인 경우 편익 비용 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2까지 총 규모를 알 수 없는 반면 투입 산출비를 알 수 있으므로 예산 제약 있거나 소규모 사업 평가 시에 적합하더라. 할인율, 디스카운트 우리가 애누리 깎아준다를 말하고 할인율 그래. 할인율 개념 A. 사람들은 보통 미래보다는 현재를 좋아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일 100만 원 줄까? 오늘 100만 원 줄까? 어느 걸 강조하지? 오늘 받는 게 좋단 말이야. 오늘 것을 갖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막말로 말하면 내일 100만 원은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이하가 돼. 할인이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 말한다? 할인율. 할인율이 10%라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까지겠지. 그럼 오늘 현재 가지고 계산하면 90만 원이 된다 이거야. 그게 할인율이야. 이자율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산술적으로 이자율과 동일하지만 이자율이 일정 금액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얻게 될 수익의 계산이야.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얻게 될 수익률 플러스 이게 바로 뭐다? 이자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교환시켜준다. 마이너스를 말하고 할인율 그래. C에다 별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의 교환 비율까지 묻죠.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의 교환 비율. 비율로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을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겠죠. 그리고 D. 적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각 대안의 편익 비용비 비율 또는 순현재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율은 아래와 같은 것들 있죠. 첫째, 민간한테 돈을 빌려서 주는 이자를 갖다 민간 할인율, 뭐 사채시장. 그 다음에 은행에서 좀 빌려서 준다. 사회적 할인율.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준다. 뭐다? 정부 할인율.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민간 할인율. 민간의 이자율을 근거로 하는 할인율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를 나타내며 민간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이자율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이자율. 이자율이 좀 비싸지 않아. 민간인한테 돈을 빌렸다. 한 2% 돼. 2%. 한 2% 더 되겠다. 한 10%. 옛날 사채시장에서 돈 빌리면 막 1000%, 500% 막 갔잖아. 대충 한 20%로 해봐요. 2부, 20%. 사회적 할인율. 시장 할인율에 비해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미래 시점에서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집단적 가치로 측정이 곤란해. 그럼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 할인율보다 좀 낮아야 돼. 한 10% 정도. 그리고 공공투자사업은 후대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사업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밑줄 시장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돼. 낮은 할인율이 사용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네, 정부 할인율. 정부가 공채 등을 발행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기초로 정해줘. 공채. 요즘 금리, 공채 금리가 한 3.5% 정도.
3.5% 정도 되더라. 현재 가치와 할인율은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A. 현재 가치 계산식. 레이트, 할인율, BN. N년 후에 얻게 될 편익. CN. N년 후에 지불한 비용. 공식이 나왔죠? 간단한 건데, B에다만 좀 별표 줘봐. 현재 가치와 할인율은 반비례한다. 즉,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작아지고, 할인율이 작을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반비례. 그리고 할인율과 사업부입니다. 그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이 많이 감소돼. 그럴수록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는 거야. 반대로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편익이 적게 감소돼. 그리고 장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겠죠. 자, 자본 회수 기간, 우리 말 투자 해임 기간, 비용 변제 기간 그러죠. 총 비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여 총 비용을 가장 빨리 해소해 주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재정력이 부족한 경우 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유효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보죠. 자본 회수 기간이 뭐냐? A 사업. A 사업은 비용이 10조가 들어가서 5년 후에 10조, 5년에 10조를 갖다가 회수했다 이거야. B 사업은 비용이 10조가 들어갔는데 3년 후에 10조를 회수했어. A, B. 어느 게 훌륭한 사업이다? B. 자본 회수 기간. 그다음에 자본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of capital. 기회비용이 뭐냐? 기업. 어떠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말한다. 그리고 니은 자원이 공공투자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됐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공공투자사업에 할인을 한다. 무슨 얘기냐? 자본 회수기간. 기회비용이 뭐냐? 이걸 말해. 기회비용 봅니다. 기회를 날려버렸다. 기회를 날려버림으로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기회비용 그래.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더 로드나 테이큰. 두 갈래 길이 있다. 나는 한쪽 길을 가지 않았다. 그게 기회를 날려버린 비용이 되겠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말한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길이 두 군데 있어. A 코스도 있고 B라는 코스가 있어. 갑돌이가 B라는 코스를 감으로써 A라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날려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기회비용 그래.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기회비용 얼마인가? 을순이가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알바라는 거야. 알바문. 을순이가 1시간 동안 알바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알바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A라는 대안은 뭐냐? 인형에다 눈가를 붙이면 1시간에 5,000원 번다. 시급 5,000원을 버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대안은 권총잡이를 하게 되면 1시간에 7,000원 벌어. 권총잡이가 뭐냐면 주유소에다 이제 주유원을 말하는 권총잡이, 탱탱, 주유소. C라는 대안은 을순이가 막말로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2만을 받는다. 2만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D가 있어. 그럼 잡으세요. 을순이는 A, B, C 세 가지 대안을 포기하고 D를 선택했어. D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C, 이 C 대안을 갖다 읽어봐. 무슨 비용이다? 기회 비용 그래. 그러면 이 D라는 대안을 선택해서 5만 원을 벌었어. 그럼 흑자지. 근데 D라는 대안을 선택했더니 10,000원밖에 벌었어. 흑자야 적자야? 적자가 된다 이 말씀이야. 네, 잠재 가격 우리 보자. 갤럭시 6는 50만 원이다. 시장에서 정해준다. 객관적 가격.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거 보자. 저수지를 건설했다.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할 수 없잖아. 이제 주관적으로 계산한다. 무슨 가격? 잠재 가격. 그래. 잠재 가격. 첫째 1번에다 별표 소비자 잉여. 남는다. 소비자 잉여.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인 수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인 시장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해. 소비자 잉여가 뭐냐면 이걸 말해. 을순이 봐라.
을순위가 갤럭시 6가 50만 원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40만 원밖에 안 해. 얼마 나왔다? 10만 원. 이 10만 원 갖다 뭐라고? 소비자 잉여. 꼭 별표주고요.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은 기회비용이고요. 편익은 소비자 잉여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하여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3. 주로 외부성이 큰 재화나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가 있는 재화의 경우 정책적 접근을 위하여 상정하는 주관적 가격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잠재 가격 결정하는 게 5가지 있죠. 기억, 비교 가격을 사용할 수 있고, 니은은 선택, 소비자 선호, 셋째는 시네틱 유추 수요를 할 수 있고, 넷째는 보상 비용, 마지막 통계 분석 뭐다? 서베이 분석. 마지막이야. 내부 수익률이라죠.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내부 수익률, 기억에다 별표. 일정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정상 판단 수익률로서 이 방법은 편익의 현재 가치, 지금도 밑줄,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또 밑줄,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편익 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꼭 별표. 꼭 별표. 즉, 내부 수익률은 그죠. 투입 자본에 대한 순수입의 비율로 표시가 되죠. 예, 투입 자본분의 순수입. 예, 순수입을 투입 자본으로 나눠줬다. 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뭐 5%다, 50%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니은 투자 원금에 비해 매년 몇 %의 이자를 되돌려받느냐는 기준으로서 어떤 투자 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겠다. 그리고 D가 투자형은 투자 수익률이므로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좋지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차입병은 차입 이자율이므로 내부 수익률이 적을수록 좋겠죠. 특성. A. 적절한 할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수년이 지나 편익 비용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되죠. 두 번째는 내부 수익률에 의한 평가 기준은 내부 수익률이 투자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뜻하는 할인율보다 크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 폐 연결해서 C에다 별표. 내부 수익률이 50%, 사회적 할인율 10%, 40% 먹었지.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 D.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훌륭한 사업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F.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수년제와 제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G. 할인율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그리고 H. 마지막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우수한 기준으로 국제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다. 비용 편익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절차. 첫 단계는 사업 대안을 식별해. A 대안할까? B 대안할까? 대안의 식별. 두 번째는 사업의 수명성을 결정해. 몇 년 갈까? 수명성. 세 번째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넷째는 할인율의 결정. 다섯 번째 사업의 비교평가. 여섯 번째 민감도 분석. 마지막으로 사업의 선택이 되겠다. A, B 중에서 A를 선택했다. 사업의 선택. 첫 단계고 마지막만 정리해 줘요. 첫 단계가 대안의 식별, 마지막은 사업의 선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